외국인들은 한국을 영어만 알아도 여행하기 좋은 국가로 꼽습니다. 전세계 영어 능력 지수 조사 결과 한국은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순위가 거의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들은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등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거나 영어권 국가가 침탈한 역사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은 영어가 제2외국어임에도 영어 수준이 높아 외국인들이 놀라워하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권 국가를 먼저 접했던 사람들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한국에 왔다가 그 두 국가와는 천지 차이인 한국의 모습에 신기해한다고 합니다. 특히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뼛속까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여행 왔다가 한국인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감탄한 캐나다인 벨라 양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 사는 벨라라고 해요. 저는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가봤는데요. 특히 최근에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아져서 아시아 쪽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한국을 맨 마지막에 가봤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여행을 가보기에 앞서서 중국과 일본을 먼저 가봤는데 그 때문에 하마터면 아시아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에 빠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본 한국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저는 친구들에게 여행지 중에 1순위로 한국을 추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 가본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였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에서만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볼거리와 놀거리가 많아서 하루도 낭비할 수가 없는 여행이었죠. 특히 서울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는데 전통적인 문화재인 경복궁 같은 옛날 건축물들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이나 카페들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은 아예 문화재를 갈아엎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보존하고 있어서 한쪽 모습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런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풍경이 너무 멋졌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근처에서는 한복을 대여해주는 곳들이 있어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대여해서 입었는데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요즘 해외에서도 한국의 한복이 예쁘다며 저런 동양적인 미가 담긴 드레스를 입어보고 싶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렴한 가격으로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한국의 옛 궁궐을 구경하는 코스는 정말이지 너무 기억에 깊게 남습니다. 이런 한복 대여 서비스를 생각해낸 한국인은 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한복을 아예 판매하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 나라의 전통복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복은 특히 그 중에서도 색이 형형색색이라 예쁘고 나풀나풀한 것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직접 입어보니 통풍도 잘 되어서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대여만 하고 다시 벗어서 반납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한복을 입어보기도 하고 전통시장에 가서 여러가지 길거리 음식도 사 먹었어요. 특히 길거리 음식 중에서 호떡이랑 떡볶이는 진짜 너무 맛있어서 2번은 더 사 먹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겪은 경험 중에서 가장 놀랐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제가 기차를 타러 역까지 가야 하는데 시장에서 넛을 놓고 구경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우 당황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볼까 생각하다가 멈칫했어요. 왜냐면 이전에 갔던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대부분 영어가 잘 통하는 나라로 여행을 다니다 보니 아시아 쪽 여행을 오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누군가는 영어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급히 기초 일본어랑 중국어를 알아보고 대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서양인이라 그런가 발음을 너무 못해서 그런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길거리에서 길을 잃었을 때 주변 분들과 상점에 들어가 영어로 길을 물어봤지만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의사소통이 안 돼서 결국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고 그때는 결국 계속 걸어다니야 호텔 체크인 시간을 훨씬 넘긴 시간에 도착하여 지쳐 쓰러졌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은 중국에서도 똑같았는데요. 중국의 어느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서 놀다가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어설픈 중국어로 길을 물어봤지만 대화가 통하지 못했고 영어로도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결국 휴대폰 배터리가 5% 남았었는데 겨우겨우 그걸로 숙소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이처럼 처음 와보는 나라에서 당연히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여행객인 저에게는 동아시아 국가는 영어가 안 통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는데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당연히 여기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겠지 하는 생각에 섣불리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괜히 물어봤다가 언어가 안 통하면 서로 머쓱하고 뻘쭘해지잖아요. 또 다시 그런 당황스럽고 부끄러운 경험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기차 시간을 맞춰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시장에서 꽈배기를 팔던 아주머니한테 서툰 한국어로 지하철 어디예요? 라고 여쭤봤는데 역시나 제 발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못 알아들으신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써야 하나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글쎄 상인 아주머니가 먼저 Where are you from? 뭐 프라블럼? 하고 먼저 영어로 말을 걸어오시는 거 있죠. 서툰 발음이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역으로 가는 법을 영어로 다시 물어봤더니 Go and turn left. 라고 적극적으로 손짓까지 동원하시며 길을 알려주셔서 저는 지하철역을 찾았고 서울역까지 무사히 도착하여 기차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는 대화가 통했다는 것에 너무 감동하여 이미 배부른 상태였지만 감사의 표시로 꽈배기를 2개 구매했는데 이게 또 너무 맛있어서 배부른 것도 잊은 채로 어느새 다 먹어버렸답니다. 심지어 가격도 저렴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한국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권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한국어랑 영어 2개 국어를 하는 게 모두 기본인 것 같았죠. 어딜 가도 언어가 안 통해서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시장의 상인 아주머니는 물론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도 간단한 영단어를 아시고 게다가 발음이 꽤나 좋으셔서 제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영어는 몇 단어만 알아도 제가 원하는 여행 중의 어려움은 대부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중국이나 일본은 애초에 영단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드물고 설령 영어 좀 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제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공항 직원이나 지하철 역장 같은 분들도 영어를 못하셔서 난처했어요. 한 번은 일본 공항에 엘리트라는 직원분이 파스포토라고 말해서 대체 뭔 소린가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여권이라는 뜻의 패스포트를 파스포트라고 말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이걸 못 알아들어서 하마터면 보안 검색 때도 통과를 못할 뻔했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건가 싶었는데 한국인들이 이런 제 선입견을 완전히 깨주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똑똑한 건지 영어를 잘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길을 가던 초등학생 아이한테 물어봐도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 주었답니다. 제가 난처해하고 있었는데 앳되어 보이는 한 아이가 저에게 말을 걸더니 How are you today? 하면서 영어로 물어보더라니까요. 어찌나 귀여운지 길치라서 길을 물어볼 일이 많은 저는 그저 감사하고도 신기하게 느껴질 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에서 며칠 여행하다 보니 한국인들은 저를 보면 영어로 오히려 말을 걸어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필리핀처럼 영어를 아예 모국어로 쓰는 동남아 국가도 가봤지만 아무리 모국어로 영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발음이 이질적이어서 제가 못 알아들었는데 한국인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 대화가 되는 점이 신기했죠.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들이라더니 정말 그게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제 친구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해 줄 때는 항상 한국이 1순위라고 말해요. 색다른 아시아권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말이 잘 통하는 나라라 즐겁게 여행할 수 있다고요. 서울이나 각 지역 관광지에서 저 같은 외국인 여행객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들도 모두 시장이나 상점에서 당연하게 영어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인들도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응대하시더군요. 사람들도 친절한데다 먹거리도 맛있어서 초보 여행자든 베테랑 여행자든 언제든지 놀러가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어디서든 소통이 되고 영어로 적힌 설명서도 많이 있어서 외국인들도 생활에 어려운 점이 없는 곳이었어요. 물론 너무 영어로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를 배워간다면 더 좋을 거예요. 시장 아주머니들한테 서투른 한국어로 얼마예요? 한국 너무 좋아요. 라고만 말해도 아주 좋아해 주시며 환한 웃음으로 대답해 주시는 정다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거든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연처럼 영어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시아 여행을 다닐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현지 단어를 외워갔지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잘 통하지가 않고 그래서 영어로 물어봤더니 아무도 영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별날 정도로 영어가 잘 통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일본의 한 거리에서 그래도 영어를 많이 공부하는 나이 또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말을 걸어보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말하기 수줍어하며 도망가는 모습들, 그리고 영어로 말을 하는 사람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말하는 것을 보며 정말 저렇게 심각하게 영어를 못하는 건가 놀랍기도 했는데요. 시장통의 상인들은 물론이고 길거리 초등학생들도 영어가 통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을 다시 보게 되고 신기하게 느낀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각종 세계대회나 국제시상식에서도 한국인들이 영어로 인터뷰를 하면 중국인과 일본인과는 다른 유창한 실력을 뽐내서 주목받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언어 능력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멋진 모습 중에 한 부분이죠. 앞으로도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멋진 한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나이먹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